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학기 2차 시수업이고 통치 체제의 정비 단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도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고, 이걸 볼 때 고려랑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눈여겨보면 좀 더 차이점이, 어떤 점이 더 발전됐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일단 중앙정치제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왼쪽에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표를 띄워놨는데, 고려의 이제 가장 핵심 기구가 뭐였냐면 도병마사라고 불리는, 여기가 바로 고려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였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을 조선에서는 의정부가 합니다. 의정부에서 이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삼정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 제일 최고의 어떤 신하들 중에서는 제일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는 어, 기구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육조에서 이제 실제 오른쪽에 보이는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쌤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했죠. 왕들마다 왕권을 왕이 중심이 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신하들과 어떤 합의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왕들마다 생각이 달랐고, 그럴 때마다 의정부를 거치기도 하고 육조에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 말했듯이 태종과 세조는 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육조에서 직접 보고한다라고 해서 육조 직계제라는 말을 씁니다. 중간에 갑자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었네. 아무튼 이 의정부를 이제 중시하는 왕은 세종과 성종이 있고, 그래서 이 아까 육조 직계제까지 말한 것 같은데,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걸 추진한 왕은 이제 태종과 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조선에 오면 또 특이한 것이 이 삼사라 불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는 이제 언론 기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권력을 감시하고 이제 견제하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이런 왕에게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제 발언하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다 3사라는 기구가. 그래서 이 사헌부라는 기구는 이제 고위 관리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잡는 곳이 사헌부고요. 사관원은 이제 왕에게, 간쟁이라고 되어 있죠. 왕에게 목숨을 걸고 그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기관이 사관원입니다. 그다음에 홍문관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옛날 학문 경전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정책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왕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경연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이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이 삼사라는 기구가 고려에도 보면 여러분 있죠. 이 고려의 삼사와 이 조선의 삼사는 이름만 같이 전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고려의 삼사는 그냥 단순한 회계, 곡식이 얼마나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관이 이 삼사고요. 고려의 삼사고 조선의 삼사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이야기하자면 뭐 승정원 이런 기구는 이제 어, 왕의 어떤 발언들을 전달하고 다시 어떤 상소문 같은 것들을 다시 왕에게 어, 전달하는, 이런 중간에서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이고요. 의금부는 우리로 치면 뭐 검찰, 경찰 이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범인을 잡아서 신문하고 조사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춘추관은 역사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 불리는 엄청 유명한 역사서가 있죠. 그런 것들을 편찬하는 곳이고, 성균관, 좀 이따가 우리 고려 시대 때도 이 고려 말 때 가면 이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했었다는 거 배웠죠. 조선 시대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 지금으로 치면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와 조선이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방 행정 조직도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려에는 오도 양계라고 하는데 양계는 군사 행정 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팔도로 이제 하나의 체제로 묶이게 되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 있었던 향부곡소라는 특수 행정 구역이 사라지고 전부 다 일반 군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 때 향부곡소는 뭐 국가에서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만들어 바치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행정구역이었고, 일반 행정구역에 비해서 좀 차별을 받는 구역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팔도를 담당하는 최고의 어떤 관리는 관찰사라고 하는 파견이고, 이 사람들을 중앙에서 왕이 경상도 관찰사, 뭐 강원도 관찰사 이런 식으로 파견해서 그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할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됩니다. 우리 고려 시대 때만 해도 모든 이 군현 단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만 파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을 고려 시대 때는 속현이라 불렀는데, 이제 조선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이 다 파견되어서 중앙에서 지방을 좀 더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어 좀 더 행정력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향소라는 게 조선 시대에는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서로 모여서 어 자치기구, 이 지방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양반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이제 수령들은 사실 어 왕이 가라고 해서 온 거지 그 지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와 보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제 이 요양소에서 양반들이 모여서 수령에게 가서 우리 지역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향리. 이 향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신라말 때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지방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서 지방의 힘을, 호족들의 힘을 낮추고 중앙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우리 왕건이나 뭐 광종도 그렇고, 광종도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호족의 힘을 낮추기도 하고, 그런 정책을 고려 초 때 쭉 했었죠. 근데 이 중앙으로 올라온 호족들도 있고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는 호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이제 남아서 고려 정부가 이제 관리를 파견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이 지방 호족들의 후예인 향리들이 했었고, 근데 이제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향리들이 남아서 이 수령의 일을 도와서 지방을 어떤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게 이 향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향리들이 이제 워낙 지방에 오랜 터줏대감이니까 이제 수령을 속여서 이제 뭐 세금을 좀 떼먹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 양반들이 감찰하는 곳이 바로 유향소입니다. 그다음에 양반들이다 보니까 유교 질서 같은 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싸움이 났을 때 유교적인 질서로 이게 좀 중재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유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군사제도 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호패 배웠죠.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들에게는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순번을 정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1년 정도는 어디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식으로 군대 복무를 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다음에 봉수.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부산에도 봉수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쌤이 보여주는 거는 황령산 봉수대인데, 멀리서 적이 다가왔을 때 이 불을 피워서, 밤에는 불을 피우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이제 어떤 국방의 어떤 위급한 사안들을 중앙으로 전달하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산들마다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면 금방 중앙에서는 급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신호 체계를 봉수제도라고 하죠. 그다음에 교육 제도를 보면 우리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 향교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지방 양반들의 자제들이 와서 공부를 시키는, 다 유교 공부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음서제도. 우리 고려 시대에는 이제 아빠가 고위 관리면 아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매우 이제 약화되고 과거 시험 좀 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관리가 되는 이런 제도가 좀 더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랑 달라진 점은 승려가 되는 시험이 사라지고 이제 무과가 생겨나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문과, 무과, 잡과 기술관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되었고 과거 제도라는 거는 양인 이상만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천민은 시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들이 세금도 내고 군역도 부담하고 나라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하고 천인들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과는 주로 양반들의 자제가 응시하고 잡과는 주로 중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주로 응시하는 게 잡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